네,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오늘 코스피는 보합 마감했고요. 코스닥은 0.28% 하락 마감 해줬고요. 어제 이제 우리 증시가 한 1.45% 정도 코스닥이 상승을 했는데, 최근에 이제 재밌는 부분은 우리 증시가 약간 좀 먼저 움직이고 다음 날에 미국 증시가 움직이는,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은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오른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갭만 살짝 띄우고 좀 이제 조정 구간을 보이는 뭐 그런 패턴이 최근에는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오늘은 이제 뭐 선반영된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나스닥이 이제 기분 좋게 2%대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, 이제 시간외에서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. 근데 이 부분은 뭐 이제 넷플릭스 회원수 피크아웃 논란은 지속적으로 계속 있어 왔었잖아요. 그래서 뭐 그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얼마나, 왜냐면 시장에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뭐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뭐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하락할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어요. 아까 보니까 3% 가까지 좀 하락폭이 있어가지고, 지금 이제 우리장 열리기 전에 나스닥 선물이 한 마이너스 1% 정도 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올라오긴 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뭐 영향이 있었지만 뭐 그냥 충분히 받을 만한 조정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. 시장은 뭐 오늘 정도까지 하고는 시황은 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깊게는 다뤄드리지는 않을게요. 솔직히 말해서 이때부터 시작된 저의 시황에 대한 관점이 어긋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이때 이제 전쟁 때문에 한참 정말 우리 이제 주식하시는 시장 참여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, 여기 뭐 이제 저점까지 깨고 떨어지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도 많이 있으셨는데, 저도 이제 방송 통해서 어떤 뷰나 관점에 대해서 확신에 참 말을 한다라는 게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. 맞출 때는 아무도 저에게 뭐 칭찬은 그렇게 많이 안 해주시지만, 틀렸을 때는 욕을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이제 확신에 참 발언 안 하려고 하는데, 뭐 저는 이제 정쟁 리스크는 뭐 우리가 항상 역사적으로 뭐 이제 일시적인 뭐 이제 조정으로 좀 지나갔던 것들이고, 만약에 이제 전쟁 리스크가 그러니까 얼마 시장이 조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거라면 충분히 추가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겠지만, 긴축과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충분히 시장이 빠진 상태에서 뭐 한 이쯤부터 전쟁으로 더 빠졌죠. 그렇기 때문에 하락은 좀 제한적일 거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, 이제 뭐 이런 저점 구간을 깨긴 힘들다. 아마 여기서 계속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다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부터 시장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을 거고,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레벨업 과정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놨죠. 요렇게 3등분 정도 그어놓고, 뭐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는 뭐 이제 적극적으로 좀 매수 전략, 상단에서는 당분간 매도 전략을 좀 가져보면서 121선을 이제 돌파하는 어떤 그 시점까지는 조금 이제 요 박스권 구간 안에서 답답한 시장, 거래 대금도 지금 많이 말라 있는데요. 아무튼 요 구간 정도는 좀 넘어서야 좀 시장이 활기를 찾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대망의 이제 내일 아마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릴 구간이 발생이 되겠죠. 한일사루가 이제 하루 정지 먹었고, 요 부분도 제 방송 애청자분들은 참 뭐 여러 번 들었고 알고 계실 이런 어떤 이제 급등주가 거래 정지가 나오게 되면, 거래 정지 나오고 하루에서 뭐 한 이틀 정도, 정말 길어야 3일 정도 이제 고가권에서 변동성 나오다가 고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. 그래서 보통 이제 거래 정지 나오고 뭐 하루 이틀 안에 고점을 좀 만들어내고 조정을 깊게 들어갈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,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급등 종목의 어떤 첫 투매만 한 번 정도 공략을 하고, 그 이후로는 조금 경계하면서 보시는 게 좋겠죠. 내일 뭐 이제 뭐 갭을 얼마나 띄우느냐에 따라서 공략 타점이 좀 달라지겠지만, 갭을 좀 많이 띄우고 얘가 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상한가 종가의 구간들이
뭐 공략 타점이 될 것이고, 갭을 이제 많이 안 띄우지 않는다라면은 상한가 종가에서 공략하긴 좀 높습니다. 너무 거의 지금 3연상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. 그래서 이렇게 이제 투매가 나오면 뭐 이평선 한 3일선을 기준으로 잡고 한번 분할 매수 접근해가지고, 요런 종목들은 이제 첫 투매에서 반등이 한번 나오면 최소 10%에서 많으면 뭐 한 20% 이상까지도 나오기 때문에, 대신에 요런 것들은 이제 뭐 조금 초보분들은 뭐 그냥 눈으로 구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중수 이상 분들만 접근을 해서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급등주가 나올 때마다 찾아오는,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벤트 같은 거기 때문에,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매매가 되고,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떤 무서운 그런 매매 구간이 되겠죠. 그래서 이런 매매들은 철저하게 손절이 가능하신 분들, 적당히 이제 대응 전략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접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. 내일 한일사료가 거래 정지가 이제 풀리게 되면은, 그러니까 어제 한일사료가 대장이었는데 거래 정지를 맞으니까 다른 뭐 이제 식량 관련주들로 순환매가 좀 돌아왔고 수급도 많이 쏠렸죠. 근데 내일은 아마 한일사료에서 거래가 터질 거기 때문에 한일사료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조금 약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. 근데 현대사료는 이제 뭐 위험자 달았고, 거래정지는 일단은 아직 뭐 이제 먹진 않았는데,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급등주의 고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죠. 그래서 조금 더 한번 피날레 슈팅이 남아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. 어제 제가 뭐 위에 상한가 가고 급등한 애들 공략할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널려 있는데, 뭐 괜히 지금 뭐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애들 가려면은 징직 좀 갔어야 되는 애들이거든요. 그래서 뭐 팜스토리나 누보, 미래생명자원, 뭐 남해아와 요런 애들은 좀 뭐 그렇게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뭐 개인적으로 뭐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. 왜냐면은 얘네들도 뭐 아직 파동 자체가 완전히 길게 뽑아지진, 이지바이오는 빼야 되죠. 상한가가 나왔으니까. 동원수산도 조금 이제 제외를 하고, 이미 좀 시장에서 식량난 관련주로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, 얘네가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은 테마가 핫한데, 가려면은 진짜 갔어야 된다, 이런 구간들을 좀 뚫어내면서.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갈 자리에서 못 가면 죽는 경우가 많다. 그런 관점에서 뭐 이제 팜스토리나 뭐 이제 누보 이런 애들 굳이 관심권에 두기보다는 지금 뭐 이제 상한가 올라가면서 이제 나오면서 돈 들어와 있는 애들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. 그리고 어제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뭐 이제 미국장이 오르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들 좀 빠졌습니다. 그래서 뭐 저도 뭐 이런 구간들에서 사실은 만들어가고 있고, 언제 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시장이 좀 하락을 보이면, 약세를 보이면 타이밍 봐가지고 올려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,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, 요런 이제 블랙 테마들은 저는 이제 오버나잇 사는 것을 막 그렇게 선호하지는 사실은 않습니다. 그리고 뭔가 이제 비중을 확 실기도 좀 힘든, 뭐 언제 뭐 어떤 뉴스에 의해서 이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, 요런 애들은 뭐 이제 뭐 확실할 때가 아니면 이제 비중을 확 실기도 그렇고 오버나잇을 하기도 좀 힘들어서, 저도 방송 통해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, 저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설명은 드리지만, 뭐 따로 사실 뭐 이제 저희 뭐 리딩방이라든지 요런 데서 뭐 공략을 잘 그렇게 하지는 않는, 딱 한 번 이제 GSE 요 타점에서 공략은 했었거든요. 요날 사서 이날 이제 시가 부근에서 이제 거의 다 팔았는데, 이 이후로는 또 이제 아직은 또 이제 뭐냐 관망만 좀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. 왜냐면 지금 얘네들은 어쨌든 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을 때 강한데, 뭐 그냥 제 생각에는 요때쯤부터는 시장이 좀 돌릴 거라고 좀 봤었기 때문에, 블랙 테마들은 그냥 뭐 그냥 눈으로만 그냥 구경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와, 쌍용차 애들은 뭐 방송에서도 멘트 드렸지만, 저는 솔직히 이제는 대충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었습니다. 제 생각이 틀린 거죠. 근데 아무래도
다시 한번 요 뉴스가 나오면서, 그러니까 쌍용차 예비 실사를 돌입을 하고 KG 쌍방울 파빌리온 인수 3파전으로 가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5월 4일이라는 이 재료 이벤트의 날짜가 정해져 버렸잖아요. 예전에도 참 많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벤트의 재료 날짜를 정해놓고 움직이는 테마들이 결국은 강할 수밖에 없다. 왜냐하면 이 날짜가 딱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, 재료의 날짜가 정해졌다라는 것은 이 날짜 이전의 기대감으로 움직일 때 충분히 트레이딩을 해볼 수가 있고, 악재가 나올 요소가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 놓고 좀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으니까, 요런 것들을 또 세력들도 좋아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요런 이제 날짜가 정해진 테마들을 참 좋아합니다. 이제는 요런 어떤 재료의 날짜가 정해진 테마를 트레이딩함에 있어서 재료의 날짜 최소 하루 전 혹은 뭐 이제 이틀 전쯤에는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이제 재료 소멸로서 죽을 수 있다라는 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는 안 계시겠죠. 이런 부분 꼭 인지하셔야 되고,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레이딩 하기에도 가장 좋은 한 1주에서 2주 정도 남아있는 애들이 움직일 때 매매하기가 가장 좋거든요, 어떻게 보면. 그런 관점에서 야, 왜 어떻게 보면 저도 또다시 반성을 한 겁니다.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워낙 테마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수급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, 그러다 보니까 몇몇 테마가, 그러니까 여러 가지 테마가 조금씩 오르면서 순환매가 도는 게 아니라 몇몇 소수의 테마가 초급등을 하는 양상을 최근에 계속 띄고 있잖아요. 이제 식량 관련주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쌍용차 애들도 그렇고요.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평소에는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오르지 않은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런 어떤 관점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더 트인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좀 반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. 아무튼 뭐 이제 KG 스틸 애들이 지금 대장이고요. 정고점을 뚫어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파동 하나를, 요거 하나가 이제 1파동이라고 치면 2파동. 그러니까 보통은 1파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좀 눌렸다가 이렇게 2파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, 요즘 이제 트렌드예요. 조정 없이 5일선을 깨질 않고 이렇게 2파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조금 더 요렇게 실려줬으면 좋았을 수는 있겠다. 그리고 오늘 이제 상한가를 이런 식으로 갈 때 장중에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을 쌓으면서 이제 상한가 딱 가가지고 잠궈주는 형태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, 오늘 이제 장막판에 좀 힘겹게 갔던 부분,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KG 스틸이라는 종목에 대한 어떤 끼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월 4일이라는 재료의 이벤트가 정해졌다는 부분을 감안하면 충분히 뭐 이런 구간들에서 추가적으로 트레이딩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 다음에 이거 뭐 어제 제가 언급을 드리긴 했었는데, 제 방송 보시고 금강철강 사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. 오늘 뭐 커피를 많이 받았습니다. 제가 방송한 이래 가장 많이 커피 기프티콘을 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분이 좀 굉장히 좋기도 했고, 근데 금강철강을 제가 뭐 이제 어제 뭐 하루 정도 다뤄드렸으면은 뭐 조금 기프티콘 받기가 좀 쑥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사실 좀 몇 번 언급을 드리긴 했었죠. 이거 좀 아무리 봐도 수상하다. 그러면서 뭐 하이스틸도 언급을 좀 드렸었고,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제가 철강주들이랑 이제 같이 볼만한 이제 조선주 중에 STX 엔진도 몇 번 언급을 좀 드렸었고, 뭐 얘도 좀 수상하죠. 요런 이제 저항 구간들을 요런 식으로 보면 넘겨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뭐 얘도 뭐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인 것 같아요. 조정 없이 오르는 거. 사실은 근데 이제 조정 없이 종목들 땡긴다라는 게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뭐 이제 뭐
단편적으로 보면은 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이걸 이제 뭐 여기서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. 오르고 있을 때 뭐 이렇게 조정받으면 살려고 눌림목 기다리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이런 식으로 올라버리면 이제 먹을 때도 좀 짧게 짧게 먹을 수밖에 없고 길게 이제 홀딩하기 좀 힘든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겠죠. 근데 이제 뭐 식량 테마도 그렇고 뭐 이제 쌍용차도 그렇고 요즘 보면은 참 뭔가 좀 조정이 없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을 하는 게 좀 트렌드인가 싶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염려되는 건 뭐냐면은 어제 방송에서 제가 뭐 이제 썸네일 제목으로 좀 달아드렸던 것처럼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항상 이런 어떤 조정 없는 초급등에는 항상 반등 없는 급락이 또 따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조심하시면서 경계하면서 손절선이나 대응 라인 관점을 확실히 좀 잡고 그러니까 초급등 종목들 좀 매매하실 때는 내 생각이랑 다르게 움직일 때 자르고 밑에서 다시 잡고 자르고 밑에서 다시 잡는 게 훨씬 낫습니다. 훨씬 손해가 적어요. 이거 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제 계속 이제 물 타다 보면 뭐 그냥 지금 솔직히 제가 주식 뭐 이렇게 상담 같은 거 많이 하면 진짜 제일 많이 물려있는 뭐 종목들 뭐 한국 BNC 이런 애들 이제 뭐 여기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도 엄청 많고요.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하락할 때도 한없이 하락한다. 그리고 아무튼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뭐 아실 겁니다. 영원한 상승은 없고 산이 높을수록 골도 깊다라는 거. 그리고 이 산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내가 얻은 수익보다 항상 이제 골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얻게 될 손실이 거의 대부분 크다라는 것을 꼭 좀 인지하시고 이런 이제 급등주들을 대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이제 뭐 상한가 나오고 이제 뭐 눌림목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접근 참 해봤으면 좋았을 만한 종목들이 뭐 이제 뭐 구형테크나 오늘 시원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뭐 이런 종목도 이제 뭐 한번 치고 이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죠. 재료가 뭐 그렇게 지속성이 있을 만한 애는 아니니까. 이제 보고 있는 게 뭐 LG 헬로비전 같은 이런 애들 구형테크랑 조금 자리 자체는 비슷하죠. 움직임이. 대신에 얘도 재료 자체가 지속성이 막 엄청 그렇게 길 것 같진 않아 가지고요. 이제 LG전자 전기차 충전 사업 진출 관련해 가지고 급등이 나왔다가 눌림도 있고 한 번 정도는 뭐 반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한번 얘도 지켜보시기 바라고. 그 다음에 제가 요렇게 요날 4월 17일날 정책주 이제 다시 좀 봐도 괜찮다 라고 썸네일 제목까지 적으면서 좀 말씀드렸고,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3월 9일 이제 대선이 나오고 이제 정책주들이 크게 시세를 한번 냈고요. 한파동을 냈으면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고, 이 쉬는 구간에서는 보통 보면은 뭐 뉴스나 이슈가 많이 없습니다. 그러다가 어떤 다시 이제 이슈나 뉴스거리들이 생기면서 이제 두 번째 파동을 만들어 가는데, 저는 이제 이 정책주들이 두 번째 파동이 만들어지는 구간을 윤석열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뭐 어느 시점 구간에서 뭐 윤석열 정부의 뭐 정책에 대해서 뭐 좀 어나운스가 되고 뉴스화가 좀 되면서 다시 한번 파동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,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건설주랑 원전주가 아직 저는 한 파동 정도는 더 그릴 수 있을 거라고 본다.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, 파동까지 그러니까 시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대로 죽기보다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의 반등 정도는 충분히 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일단 오늘 이제 갑자기 시간에서 원전주들이 좀 뛰었는데요, 요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좀 올랐던 것 같은데, 뭐 근데 뭐 상한가 들어가는 것처럼 하더니 일단 좀 풀려가지고 한신기가 뭐 6.97%, 보성파워텍이 6.25%,
시간에 들어가는 거는 보성 파워텍이 더 좀 강하고 일찍 들어갔어요. 그래서 드디어 대장이 바뀌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. 네, 내일 뭐 갭 띄우고 죽는지 흐름이 이어지는지 좀 보도록 하죠. 근데 뭐 요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보성 파워텍으로 보면 갭 띄우고 음봉 맞고 죽였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돌아나갈 수도 있고, 뭐 내일 뭐 이제 갭 띄우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날 수도 있고, 그거는 뭐 차후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기로 하고요. 건설주들도 마찬가지로 요날 이제 동신건설이 대장 역할을 하면서 뽑고 일단 조금 조정 구간에 있고, 다른 애들은 거의 이제 상승폭을 거의 이제 반납하는 수준까지 와버렸는데, 뭐 이제 이런 구간에서 아마 저는 다시 이런 식으로 돌아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. 어찌됐건 그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시기가 좀 늦어진 거지, 언젠가 어찌됐건 발표는 될 거기 때문에 그 시점 맞춰가지고 또 뭐 시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렇게 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해보기로 하고요. 저희 뭐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카톡으로 링크 남겨달라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이렇게 마쳐볼게요. 감사합니다.